네,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많이 이렇게 검색어로도 나오고 또 궁금해하시는 교감신경과 교감신경절, 그리고 그것들이 항진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한의학적으로는 치료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데 사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야기는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항진됐을 때 두근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체기가 생기고 자꾸 답답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데, 혹은 증상이 그거 말고도 다양한 게 나타난다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은 제가 좀 직접 겪었고 사실 또 이렇게 고생했었고 이거를 극복했던 질환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환자분들이 고생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병리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환자분들이 어떻게 좀 치료해드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수월한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봐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교감신경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리고 교감신경 주사, 자율신경 주사라고 하는데, 목 쪽에 주사를 놓는데 목에 신경이 있나요? 혹은 한의학적으로 교감신경절에 신경절 도침을 한다는데 이거는 무슨 치료법이죠? 교감신경이 척추에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세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애매한 접근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좀 볼 건데요. 먼저 교감신경과 교감신경절, 이것은 같은 것인가? 그랬을 때 이건 다릅니다. 교감신경은 전체 신경계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고요. 신경이 중간에 중개소를 하나 거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여기 생긴 거 있죠? 여기가 뇌에서 나오는 이런 전기선이 장기로 바로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개소를 거쳐 가는데, 그 중개소가 교감신경절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절이 압박이 되거나 문제가 생길 때 장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개소가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교감신경절, 이 중개소는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이 척추 양 옆에 이렇게 새 사슬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경추 이 하단부부터 해가지고 흉추 부위, 그리고 요추 상단 부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가 이제 목 쪽에서는 특히 가장 좀 중요한 신경이 성상신경, 이 교감신경 중에 가장 맨 위쪽에 있다 해가지고 성상신경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양 옆에 등 흉추, 요추 허리 쪽에 신경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절별로 역할이 달라요. 상부 흉추, 등뼈 중에 위쪽 레벨은 주로 심장, 이것도 다 레벨별로 T1, T2, T3, T4별로 다른데, 대략적으로는 심장, 폐, 기관지 이쪽을 담당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호흡기 계통과 순환기 계통이 상부 흉추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부 흉추는 주로 소화기 계통이에요. 위장, 간장, 담낭 계통 혹은 췌장 계통이 이쪽에 담당되고요. 하부 흉추는 주로 하부 소화기 계통, 그리고 신장 계통이 이렇게 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추 상단부, 요추 1번, 2번에서는 주로 비뇨생식기 계통이 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들을 각각 꼭 촉진을 해보고 어디가 문제 있는지 이걸 파악해봐야 돼요. 필요한 경우에 초음파로 좀 신경절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보는 필요성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앞진, 눌러보고 환자분들의 증상 양상에 따라 어디가 반응점이 있는지 이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증상이 자율신경 실조, 그리고 교감신경 문제가 생길 때 아까 말씀 이렇게 드린 표별로 여기 부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떤 분은 천식기가 생기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자꾸 과민성으로 설사를 하고 요즘 들어서 방광염이 자꾸 생긴다. 이런 경우 각각 증상으로 보면 여러 과를 전전해야 되죠.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비뇨생식기계통. 근데 이거를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문제라고 한다면 신경 관련 문제로 해석을 하고 치료를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장기에 대한 기질적인 검사를 해보고 문제가 없다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제 기능이 과도해지면 심장이나 폐 혹은 이 혈관 순환계통도 교감신경이 쪼였다 풀었다 하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워져서 나타나는 수족냉증, 그리고 불면증, 왜냐하면 교감신경이 내려가야 잠을 자는데 자꾸 항진돼 있으면 떠 있어서 잠이 안 오거든요. 마치 카페인 많이 먹으면, 커피 많이 드시면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소화가 안 되고 긴장이 풀리지 않아서 자꾸 몸이 항진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절이 이렇게 긴장하고 대응하는 이유는 몸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진이 되는 건데, 이 항진이 어느 정도 되면 좀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고 자꾸 압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자꾸 목 어깨가 긴장이 되고 호흡이 불편해지고 횡격막, 그러니까 이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게 하는 장치가 긴장이 되고 이러면 더더욱 교감신경절이 압박이 되고 불편해지고 신경이 압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신경 압박이 되는 경우들은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자율신경이 회복 조건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3잘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보는데요. 이거를 제가 구조적, 기능적 접근으로 구분을 합니다. 구조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절의 압박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도침요법을 통해서 신경절의 압박을 각각을 푸는데, 도침은 날카로운 일자형의 이런 두꺼운 침이에요. 요거는 제가 쓰는 제일 기본형 침입니다. 조금 더 두꺼운 것은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굵고 조금 더 일자형으로 칼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통해서 아까 제가 척추 레벨의 신경절이 분포한다 했잖아요. 해당 부위들을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 검사를 해서 이 부위들을 신경절 압박을 풀어드리는 시술이 도침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위에다가 신경절 약침요법, 도침 시술을 통해서 신경절의 압박이 풀렸으면 여기를 체질별 병리적 특성에 맞는 약침요법을 진행해드리는 것입니다. 즉슨 병원에서 쓰는 스네피 주사 혹은 성상신경 차단술의 원리와 이것이 일맥상 동일한데, 마취제의 성격을 쓰는 게 아니라 체질에 맞는 성질의 약침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몸이 자꾸 긴장되면 브레인 포그 증상 혹은 뇌가 뭔가 굳어버린 것처럼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브레인 포그로 일단 통칭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이 긴 조선 대침을 통해서 뇌 순환을 촉진시키고 그러니까 막혀있는 혈류순환을 뚫어주는 시술을 이 조선 대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시술을 합니다. 교감신경 항진과 자율신경 실조에서 많이 쓰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접근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3잘이 잘 되게끔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전공이 체질의학이기 때문에 체질 전공의의 진단 하에 한약 처방을 하는 건데, 이 환자분은 태양인 금음체질이에요. 이런 경우에 금음체질에 맞는 진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진맥은 이 진단을 맥진을 통해서 하거든요. 맥진을 통해서 약제 테스트를 겸하고 체질을 정확하게 판정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3잘 구조를 회복시키면 기본적으로 자율신경 그리고 교감신경의 항진된 것들이 내려가거나 저하된 것들이 조절해서 올라가는 이런 쌍방향의 조율이 가능해집니다. 정리해드리면 교감신경절은 신경이 가는 길목으로서 병목 현상이 잘 나타나는 신경절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는 길에 만약에 신경절이 압박이 있으면 신경절이 척추를 따라서 쭉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각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분절마다 문제가 있으면 압박을 해소하고 자율신경의 회복 조건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3잘의 회복 조건을 한약으로서 만들어드리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교감신경과 교감신경절 그리고 각각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말씀드려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교감신경절 위치와 그리고 회복 방법, 어떤 식으로 치료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체질 한약과 도침 치료로 환자분들을 치료해드리는 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